반갑습니다. 수요일 원격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국어교사 강명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2반과 4반을 위한 영상인데요. 다른 반은 조금 이렇게 요일에 따라서 2학년 2반과 2학년 4반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수업 시수가 한 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2반이랑 2학년 4반밖에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봤지만 아무래도 영상은 기록되고 보존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나가겠다는 말씀을 길게 드려보았습니다. 자, 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모든 별로 조사할 속담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이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근거한 속담들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언발의 오줌 누기.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선생님도 알지 못해요. 다만 그냥 이런 정도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선생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발에 오줌을 누면 당연히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아서 일시적으로 따뜻하겠지만 바깥 기온이 상당히 춥다라는 게 가정이 되죠. 왜냐면 발이 얼었으니까요. 영하일 때 오줌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이 발이 언걸 녹이는 행위를 했지만 다시 밖의 기온에 따라서 더 단단하고 더 춥게 얼어버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언발의 오줌 누기란 응급조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길게 보면 악수이고요. 짧게만 보면 응급조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짧게 보는 사람을 언발의 오줌 누기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멀리 봐서는 이렇게 불이익인데 짧게 봐서는 이익일 경우에는 이렇게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응급 대처를 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선생님이 과학쌤이 아니라서 조금 설명이 진부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선생님 조금 설명이 어렵네요.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선생님을 이해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요. 자, 찬물에 기름 돌듯. 이건 쉽죠? 입자인가요? 분자인가요? 이 물과 기름의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떠버리죠. 물에 섞이지 않고 무조건 분리되는. 그래서 사이가 나쁜 원수일 때 쓰는 거죠. 찬물에 기름 돌듯. 완전히 이렇게 상반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원수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찬물에 기름 돌듯이란 말을 쓰겠죠. 자,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새도 없다. 실제로 이건 운동에너지 얘기하는 거 맞겠죠? 운동에너지가 계속되면 이게 얼 수 있는 작용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에는 이렇게 열이 수반하게 되고 열이 수반됨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 강한 추위에도 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피스의 아오키지를 제외하면요. 어쨌든 선생님 드립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열심히 움직이는 물체에는 절대 얼음이 얼지 않는다라는 과학적 지식을 수반하고 있고요. 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실제로 불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행위는 불을 훨씬 더 키우는 행위로 번지죠. 즉,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화를 더 나게끔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만큼 일이 있는데 부채질함으로써 더 크게 키우는 행위를 하는 거죠. 과학적 지식에 수반하고요. 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낙숫물이란 떨어지는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큰 돌을 뚫는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뀜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전달함에 이게 효과가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도를 갖다 놔도 오랜 기간 10년, 20년 이렇게 낙수가 떨어지면 그 부분이 움푹 패이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 지식에 관련된 속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는 시험에 못 내죠. 선생님 이 부분 시험에 못 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생님께 과학적 지식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해도 선생님이 잘 모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감하다. 선생님이 시험 출제를 하기가 좀 난감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과학과는 관련된 속담이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둠이 고른 속담과 그 뜻은 넘어갈게요. 자, 속담에 담긴 과학 지식을 찾아 관련 자료를 수집해보자. 모둠이 고른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과학 지식을 다음처럼 써보자. 속담, 찬물에 기름 돌듯이라는 말에 따르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당연하지. 여기 뭐 있니 또? 속담 뭐 있디?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기가 더 쉽겠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기에 따르면 불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는 불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래서 알아낸 과학 지식과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보자. 선생님 원래 2반과 4반만 수업이 들었길래 어떤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해봤냐면 이런 수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목구멍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성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울림소리 미음, 리을, 이음, 미음은 이 성대의 접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공기반 소리반,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단어가 이런 성대의 조절에 달려 있거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어느새 길어진 이렇게 부르는 거랑 어느새 길어진 이라고 부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같은 음정인데 어떤 방향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국어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론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은 이렇게 보관이 되고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함부로 영상을 찍기가 곤란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울림소리와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이 파열음, 비읍, 디귿, 기읍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었고, 목청소리, 히읗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할 때랑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랑 과연 같은 히읗 발음이 같은 히읗 발음으로 날지, 아니면 이응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겨우라고 발음하는지 겨후라고 발음하는지, 이게 이런 성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량과 어떤 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걸 국어 시간에도 가르쳐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건 차차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이런 수업을 계획했었는데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 했고요. 그냥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1에서 알아낸 과학 지식과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보자. 안 찾아볼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2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속담 속 과학 지식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보자. 자, 찬물에 기름 돌듯 선생님 불난집에 부채질 불에 산소를 공급하면 불이 더 세진다. 그리고 낙숫물이 100도를 뚫는다. 이런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뀜에 따라서 그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겠죠. 자, 부록 다 왔다 이 말이죠. 드디어 책을 다 봤네요. 실제로는 앞부분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험 끝나고 천천히 접근해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목표로 잡은 시험 범위가 끝까지 다 왔음을 알립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따로 알려드릴 건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이런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소리야, 안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든 것들, 노력해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쉽게 흔든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갑자기 운으로 된 것들은 쉽게 무너지기 쉽지만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너졌다 한들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멘트네요. 그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충실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운으로 얻은 결과로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선생님은 항상 이게 된다라는 걸 몸소 경험해 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과정이 없이는 그 운도 진짜 한낱 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자라나는 새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이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런 큰 무쇠, 이런 무쇠도 자꾸 때리고 망치 이렇게 때리고 하면 무쇠가 어떻게 된다? 얇은 바늘이 된다라는 거죠.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자,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10번 찍어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번을 찍을 동안에 피드백 없이 멍청하게 자기 방식대로만 찍으면 나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이든 한 번 찍을 때 피드백을 받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했었지? 사람 관계든 공부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는데 10번을 자기 마음대로 찍는다고 해서 나무는 넘어가지 않거든요. 꼭 한 번 찍을 때마다 피드백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찍어야 되는구나 한번 습득한 다음에 또 한 번 찍어보고 이렇게 찍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접근했구나 이렇게 접근했어야 됐구나 라고 또 한 번 찍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는데 의외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넘어갔구나 라는 걸 피드백을 한 번 찍을 때마다 받아서 10번을 찍는다면 모든 나무가 넘어간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성관계는 이렇게 10번 찍는다고 해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성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조금 이성관이 다른 그분이 바라보는 이성관이 다른
사람으로 속한다면 내가 아무리 10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바뀐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이상형에 부합할 확률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지혜이지만 현실 속에서 이성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지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자, 지성이 감천이고요. 티끌모아 태산이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진짜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이야, 이거 아까 과학 그거네. 흐르는 물은 절대 안 썩죠. 고여 있어야만 썩습니다. 야, 이거 과학이네요. 자, 넘어가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이건 팩트입니다.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쌍욕으로 온다면 그 사람이랑 굳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나도 그냥 그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루는 칠수록 퍼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그렇죠.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누구나 다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다들 한다고 해서 나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내가 오히려 돋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추천하지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조금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은 할수록 늘고 돼지는 할수록 준다. 그렇습니다.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이거 많이 느껴지죠? 특히 아까 위엔 말이랑 연결되는데, 자, 아무래도 내 얘기를 내가 전달하면 그래도 이렇게 본질과는 다르지 않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내가 전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곡해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말이 말을 만든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선생님, 이거 경험상은 없어요.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말을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면 그래도 이득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적어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을 할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말을 이쁘게 하는 타입에 속해요. 조금 말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는 타입입니다. 자, 신중.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이러면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죠.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한다. 대봐야 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이야, 이것도 과학이네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죠. 생각보다 과학이 많네. 생각보다 이런 옛 어른들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적인 공식, 과학적인 해석, 과학적인 개념을 주입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런 과학적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네요. 7번 재고 천을 째라.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 알죠? 오비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거 아시죠? 되게 우연찮게 발생하는 일들이죠.
마치 선생님이 주머니에 돈이 5만 원이 있었는데 선생님 주머니에 5만 원 있었는데 선생님 그냥 길을 갔는데 갑자기 누가 내 5만 원을 훔쳐갔어. 그래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 경찰관이 내 주머니를 뒤졌는데 5만 원이 딱 나온 순간 와 억울하죠. 그런 우연히 겹치는 그런 거예요.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되는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는데 어느 밭에 가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어느 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거와 한통속이에요. 자,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다음, 남의 고기 한 점이 내 고기 10점보다 낫다. 즉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쭉쭉쭉쭉 관용 표현 역시 쭉쭉쭉쭉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한번 다 읽어보고 이해해보고 그거를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반과 4반을 위한 수업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앞서 선생님이 공지했듯이 내일은 선생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출장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웃으면서 얼굴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안 들은 4반은 자주 짧게나마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